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원 읽겠습니다. 책 95쪽 제22장 간식신법입니다. 간식신법. 식신을 보는 법은 다음과 같다. 만약 식신을 써서 칠살을 극제한다면 식신과 칠살을 서로 비교해야 하는데 칠살이 강하고 식신이 약하면 마땅히 식신을 도와주고 칠살을 눌러주어야 하며 식신이 강하고 칠살이 약하면 마땅히 칠살을 도와주고 식신을 눌러주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사주원국에 극제할 만한 칠살이 없다면 단지 식신만을 용신으로 삼게 되는데 이 경우에 식신이 원령에 당령하여 원령의 원조를 받거나 삼합국을 이루어 세력이 있다면 모두 묘하다. 그러나 식신은 반드시 재성을 생주해 주어야 하는 바 사주원국에 재성이 있거나 운이 재성으로 흘러가야만 비로소 식신이 쓸모있게 된다. 식신은 정관과 서로 비슷해서 성정이 온순하며 기람이 많고 흉함은 적다. 예책에서 이르기를 식신은 단지 하나뿐이어야 한다고 했지만 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가령 간목일주가 식신 병화를 얻은 데다가 식신 사화까지 받거나 을목일주가 식신 정화를 얻은 데다가 식신 오화까지 받다면 더욱더 아름답게 될 것이다. 설사 간목일주가 두 개의 식신 병화를 만나거나 두 개의 식신 사화를 만나거나 혹은 을목일주가 두 개의 식신 정화를 만나거나 두 개의 식신 오화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무슨 장애가 되겠는가.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일주가 쇠약하여 식신의 설기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일주의 강약을 보는 것이 관건인 바 일주와 식신이 둘 다 왕하면 귀격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식신이 기운이 있으면 재성이나 정관보다는 더 낫다는 말도 역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이다. 식신은 식신을 극하는 편인을 가장 꺼리지만 편인을 극하는 편재를 얻으면 편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 사주원국이 식신으로 가득 차 있고 일주가 기운이 없다면 일주가 식신을 따라 종할 수 있다. 식신은 곧 일간 내가 생주해주는 성분이라서 종살과 비교하면 더욱더 순수하고 종재와 비교하면 둘 다 똑같이 아름다우므로 일주가 식신을 따라 종한 사례는 없다는 옛 학설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만약 일주가 매우 왕한데 사주 원국에 의지할 만한 성분이 하나도 없고 식신은 겨우 한두 개뿐이라서 기상을 조금 형성하고 있다면 반드시 식신이 생왕한 기운으로 흘러가야 묘하게 된다. 만약 식신과 상관이 서로 뒤섞여 있다면 이 경우에 식신을 용신으로 삼으면 상관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상관을 용신으로 삼으면 반드시 식신을 제거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식신은 순수하나 상관은 여러 가지 기운이 뒤섞여 있어서 순수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마치 정관은 칠살이 뒤섞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나 칠살은 정관이 뒤섞이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한편 식신을 용신으로 삼는데 칠살을 보면 이 경우는 비록 상관이 정관을 보는 경우와는 다르긴 해도 칠살이 일주를 극하여 손상시키면 일주가 식신을 감당할 힘이 없어지고 칠살이 식신과 대항하면 식신이 일주를 보호할 기운이 적어진다. 그러나 사주원국에 비겁이 많은 경우에는 칠살이 비겁을 극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며 일주가 인성을 용신으로 삼는 경우에는 오히려 칠살이 인성을 생주해주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도 많이 보면 좋지 않은데 하물며 칠살을 보면 좋지 않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는가. 98쪽 23장 간상관법. 상관을 보는 법은 다음과 같다. 상관이 원령에 당령하지 못해서 사주원국이 다른 격을 이루고 있는데 조금밖에 없는 상관이 해로우면 상관을 제거하지만 해롭지 않으면 상관을 그냥 놔두면 된다. 비록 상관이 원령에 당령하여 칠살과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종살격에 해당하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사주원국에 용신으로 삼을 만한 성분이 없는데 상관이 원령에 당령하여 원령의 원조를 받거나 상관이 많은 무리를 이루어 세력이 있으면 상관을 용신으로 삼으며 비록 상관이 원령도 얻지 못하고 세력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주가 매우 왕하여 의지할 만한 성분이 하나도 없고
상관은 겨우 한두 개뿐이라서 기상을 조금 형성하고 있다면 역시 상관을 용신으로 삼는다. 그런데 상관을 용신으로 삼는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그 까닭은 상관은 일간 내가 생주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이다. 비록 상관은 순수한 식신만 못하긴 해도 일간 나의 정기가 유통하여 뛰어난 재능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므로 용신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상관은 반드시 재성을 생주해 주어야만 비로소 쓸모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완고해서 영민하지 못하고 단지 일간 나의 기운을 설하기만 할 뿐이다. 상관을 쓰는 중요한 법칙은 다음과 같다. 곧 일주가 강건하면 재성을 기뻐하고 일주가 쇠약하면 인성을 기뻐한다. 그리고 재성과 인성이 모두 다 정제와 정인이거나 모두 다 편제와 편인이면 서로 다투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재성과 인성이 하나는 정제이고 다른 하나는 편인이거나 하나는 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정인이면 함께 천간에 드러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그러나 전 사주 원국의 이기와 재성과 인성의 정세도 봐야 하는 바 재성과 인성이 모두 다 정제와 정인이거나 모두 다 편제와 편인인데도 서로 편안한 경우도 있고 재성과 인성이 하나는 정제이고 다른 하나는 편인이거나 하나는 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정인인데도 서로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으니 이야말로 조화로운 배합 속에 들어있는 오묘한 이치이다. 만약 옛 책에서 말한 재성을 쓰는 경우에는 인성을 제거해야 하고 인성을 쓰는 경우에는 재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받아들인다면 이는 너무도 변통할 줄 모르는 태도이다. 또 옛 책에서 이르기를 원령의 당령한 상관을 참된 상관으로 삼고 원령의 당령하지 않은 상관을 참되지 않은 상관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원령의 당령하지 않은 것을 참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원령에 당령하지 않은 관살도 참되지 않은 관살이며 원령에 당령하지 않은 재성과 인성과 식신도 참되지 않은 재성과 인성과 식신이란 말인가? 이는 상관은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강약에 대해 논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상관이 강하면 상관을 극제해야 하는 바 상관이 강한데 다시 상관의 운으로 흘러가면 일주는 더욱더 설기된다. 그리고 상관이 약하면 상관을 생부해 주어야 하는 바 상관이 약한데 다시 상관을 손상시키는 운으로 흘러가면 일주는 더욱더 의지할 데가 없어진다. 상관을 극제하는 법으로는 인성의 운이 가장 좋고 비겁의 운이 그 다음으로 좋으며 상관을 생부해 주는 법으로는 식상의 운이 가장 좋고 비겁의 운이 그 다음으로 좋다. 한편 상관은 정관을 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바 이는 바로 먼저 비겁이 있는데 재성을 보거나 먼저 효신이 있는데 식신을 보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옛 책에서 이르기를 관청의 책임자를 때려서 상처를 입혔는데 또 다른 관리를 본다면 그 관리가 틀림없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고 했는데 이는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것이다. 또 옛 책에서 이르기를 상관이 죄다 손상을 입으면 오히려 정관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겁재가 죄다 겁탈을 당하면 오히려 정제를 보는 것을 기뻐하고 편인 효신이 탈취를 당하면 오히려 식신을 보는 것을 기뻐한단 말인가. 그러나 정관을 봐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 곧 일주가 약하고 상관이 강한데 인성이 있으면 정관을 봐도 괜찮다. 왜냐하면 정관이 인성을 생주함으로써 일주가 상관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주가 강하고 재성이 약한데 비겁이 있으면 정관을 봐도 괜찮다. 왜냐하면 정관이 비겁을 극제함으로써 재성이 겁탈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다 정관을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관을 보면 상관이 정관을 해칠 뿐 아니라 일주도 정관의 극을 받아서 상관을 감당하여 용신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상관의 운으로 흘러가서 정관을 극해야 묘하게 되며 다음으로 식신의 운으로 흘러가도 좋다. 한편 상관이 죄다 손상을 입었는데 정관을 보지 않으면 마치 격에 부합하는 것 같아도 빈천한 까닭은 틀림없이 재성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예책에서 오행을 구분하여 어떤 오행은 정관을 봐도 괜찮으나 어떤 오행은 정관을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는 조리가 없고 이치에 맞지 않아서 제2편에 나오는 상관부 중에서 이에 대해 반박해 놓았다. 칠사를 보는 것은 비록 정관을 보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긴 해도 인성도 없고 비겁도 없는데 칠사를 보면 역시 칠살이 일주를 극하여 일주가 상관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칠살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 양인은 상관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양인은 일주를 도와주면서 상관을 생주해 줄 뿐 아니라 칠살을 합하여 제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주가 기운이 없고 사주 원국의 온통 상관뿐이면 일주는 당연히 자신의 주체를 버리고 상관을 따라 종해야 하는 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흉신인 상관에 의지하여 상관을 용신으로 삼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의 행운은 상관을 파괴하는 인성의 운이나 일주를 도와주는 비겁의 운을 꺼리며 또 이런 경우에는 상관이 많아서 좋지 않은 것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103쪽 제24장 간식상법. 식상격 중에서도 더욱더 우수한 식상격이 있는데 목화 통명격과 금백수천격과 수몽청기격과 토금 육수격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부터 이들 각각의 격에서 용신으로 삼는 법을 열거해 보기로 하겠다. 목화 통명격은 임묘진월 봄에 태어난 간목일주나 을목일주가 화를 만나는 것을 묘한 것으로 여기는데 묘함은 목이 왕하여 화를 감당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바야흐로 시간이 흘러 4월이 되어도 화를 용신으로 삼을 수 있다. 왜냐하면 비록 화가 당령하긴 했어도 아직 건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간목일주나 을목일주가 반드시 세력을 얻고 통근해야 한다. 금백수천격은 7월 신월이나 6월에 태어난 경금일주나 신금일주가 수를 만나는 것을 잘 어울리는 것으로 여기는데 역시 묘함은 금이 왕하고 수가 금의 생조를 받고 있는 데 있다. 수목청기격은 묘월에 태어난 계수일주가 을목과 묘목을 만나는 것을 상격으로 여기며 토금 육수격은 6월에 태어난 기토일주가 신금과 유금을 만나는 것을 상격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묘목과 유금은 다른 기운이 섞여 있지 않은 한결같은 기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계수일주와 기토일주가 반드시 기운을 얻고 통근해야 한다. 무릇 이 네 가지 격에 부합하는 명조는 모두 다 맑고 귀한 상명이지만 그 희기에 관한 이치는 격에 따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다. 비록 일주가 강왕하다면 일주를 설계하는 것을 기뻐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일주를 극하는 것까지도 기뻐하는데 사주원국의 관살이 식상과 함께 보이고 서로의 세력이 균등하여 힘을 다해 서로 대적하고 있으면 당연한 이치에 비추어 판단하면 된다. 만약 관살이 미약하다면 그 정이 늘 식상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식상은 반드시 때를 얻어 원령에 당령할 필요는 없고 단지 천간에 투출하여 하나의 형상을 이루고 있으면 용신으로 삼을 수 있으며 관살은 오히려 병신이 된다. 술가들은 이러한 국면에 대해서도 관살이 용신이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 또한 이른바 육신통변의 변화에 통하는 것에 단서가 되니 그 내용을 몰라서는 안 된다. 이 또한 이른바 육신통변의 단서가 되니 그 내용을 몰라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해서 간식상법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